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은 증권맨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마 돈 잘 버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림 속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 되었고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어떤 영화들 보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전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생각이긴 한데 저한테는 조금 더 간절해요. 바로 공부입니다. 실은 제가 학창시절에 조금 놀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뜻이 없기도 했고요. 공부보다는 친구랑 노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중요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땐 저와 달리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조금 답답해 보였어요. 어른들이 공부해라, 안 하면 후회한다 하시면 귀등으로도 안 들었죠.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하나, 진짜 잔소리 듣기 싫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공부 대신 전 친구 사이 우정, 의리, 약속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싫어해서 놀기로 한 약속은 무엇이든지 지켰죠. 뭐든 학교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그러나 졸업하고 본 사회의 쓴맛은 쓰다 못해 아렸습니다. 후회가 엄청 밀려왔죠. 부모 형제한테는 후회하는 거 티도 못 내고 혼자 많이 속상해했어요. 공부 좀 할 걸, 미래 좀 준비할 걸 했지만 시간은 흘러버렸고 나이도 들었죠. 대신 결혼은 제대로 하자 결심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자신은 없고 배우자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랑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남편 만나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서울대를 나왔어요. 또 유명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죠. 얼굴도 지적으로 생겼고 키도 크고 저한테는 왕자님 같은 사람입니다. 문득 청첩장 돌릴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 전 백화점 매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다들 부러워했어요. 채윤 씨, 진짜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저번에 데이트하는 거 우연히 봤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더라. 서울대 나왔다며? 좋은 회사 다니고. 너무 부럽다. 결혼 축하해. 예비 신랑이 잘해줘?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났어? 이렇게 축하하는 말도 들었지만 시샘 어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노골적으로 신랑보다 머리 나빠서 어떻게 하냐는 얘기도 들었죠. 나중에 애기 낳으면 무조건 신랑 머리 닮아야겠다. 솔직히 신랑 머리가 채윤 씨 머리보다 훨씬 똑똑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만약에 애기를 낳았는데 공부 못 해봐.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다 며느리 탓이라고 하지 않겠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공부에 소질 있었어. 중학교 때까지도 반에서 5등 안에 들었고. 나쁜 머리는 아니야. 그런 걱정까지 해주고 참 고맙네. 너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근데 맞다. 너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랬나? 일단 좋은 남자 보는 눈부터 골라야겠는데 그것도 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라 시간 좀 걸리겠다. 신랑감이 최고 학벌에 직장도 좋고 잘생겼다고 하니까 여자들 사이에 기싸움 같은 것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엔 제가 승자였어요. 직장 동료들 다들 결혼식에 몰려와 신랑을 보고 갔죠. 저보러 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전 우아하게 공주님처럼 남편한테 대접받으며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은 영화처럼 치렀어요. 그때 전 남편한테 푹 빠져 있었고 남편 역시 저한테 너무 잘해줬죠. 우린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안 싸웠고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보기보다 연애에 숙맥이었고 제가 데이트며 뭐며 다 적극적으로 리드했어요. 그렇지만 제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늘 결혼하라고 부추겼죠. 내가 못 가진 거 채워줄 사람으로 골라서 행복하게 살라고 잘난 척도 좀 했어요. 결혼을 왜 안 해? 이 좋은 걸. 전부 다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부족한 거 채워줄 사람 찾아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면 되지. 난 정말 결혼에 100% 만족해.
그렇게 성훈 씨가 잘해줘? 진짜 부럽다, 채윤아. 우리 남편 인성도 최고야. 성격이 좋아서 잘난 척도 한 번 안 하고 나 무시한 적도 없어. 남편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 아랍 왕자가 와서 결혼하재도 절대로 안 바꿔. 근데 채윤아, 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나한테 잘하는 남자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잘해준다고. 남편 너무 믿지 마. 그러다 뒤통수 맞는다. 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말이 너무 심하다. 제가 너무 자랑이 심하니까 친구들도 나중엔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개의치 않았어요. 다 질투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죠. 친구 만나고 집에 가면 신랑이 따뜻한 차도 타주고 발도 주물러줬어요. 별로. 난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우리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볼까? 내가 안주 만들어줄게. 전 신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나무랄 데가 없었죠. 그건 신혼생활이 지나고 결혼 6년 차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님도 사위를 엄청 좋아하셨죠. 저희 부모님 공부 되게 강요하시고 실제로 우리 언니랑 오빠는 공부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언니는 선생님, 오빠는 공무원이 됐는데 막내딸이 공부는 뒷전에 친구 좋아하고 연예인 뒷공문이나 쫓아다녀서 많이 속상해 하셨죠. 학교 다닐 때 미운오리 새끼처럼 저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똑똑한 남편감 데려와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절 무시하던 언니 오빠는 이제 저희가 가면 그렇게 잘해줍니다. 조카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하냐고 남편한테 묻는 거 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서름이 한 방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언니, 애들 너무 공부 강요하지 마. 다 자기 그릇대로 하는 거지. 그래, 아는데 그래도 제부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놓이니까. 제부, 우리 아진이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할까? 조언 좀 해줘. 아진이 유치원생인데 벌써 고민하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 나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 우리 아진이 학교 들어가면 제부가 조언 좀 많이 해줘. 알겠지? 친정에 가면 우리 남편 완전히 스타였습니다. 워낙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 집안이라 더 그랬죠. 엄마는 제가 기죽어 살까봐 남편 앞에서 괜히 한마디씩 하셨어요. 재윤이가 어릴 때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았어. 지 언니 오빠랑은 다르게 센스나 눈치 같은 것도 남달랐고 그저 막내라고 예쁘게만 키웠네.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않나. 안 그래? 그럼요, 장모님. 채윤이 부족한 거 없어요. 저한테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런가? 우리 사위는 말도 어쩌면 이렇게 듣기 좋게 잘하는지 몰라. 조서방, 자넨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지? 네, 뭐 그렇죠. 그러나 딱 하나 남편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관없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시댁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님 병원비로 진 빚과 어머님 생활비를 남편이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고학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다고요. 하지만 그건 지나간 과거였고 결혼 후에 전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님과 외식을 하는 게 다였어요. 남편은 결혼 내내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증권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서 월급도 꽤 많이 갖다 줬어요. 전 몇 년 전까지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중이었습니다. 운동하고 요리하고 멋부리고 살면서 편하게 지냈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분명 잠들 땐 같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남편이 없었죠. 6년 동안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전 조금 놀랐어요. 뭐 하나 나가보면 서재방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뭘 하더라고요. 여보, 뭐해? 깼어. 먼저 자. 나 뭐 알아볼 게 있어서. 벌써 새벽 3시야. 이따가 출근해야 하잖아. 피곤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가서 자.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이상한 건 남편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였죠. 절 좀 피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동안 우린 살면서 비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속 시원히 얘기를 안 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남편이 새벽까지 잠 안 자는 일이 잦아졌죠. 어떤 날은 밤을 꼴딱 새는 게 아닌가 싶었고 회사에 지각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에 뭘 그렇게 들여다보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자꾸만 안약을 넣더라고요. 하루는 피곤에 쩔어 있는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속상해 죽겠어. 성훈 씨 요새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컴퓨터만 봐. 뭐 하는지 속 시원히 알려주지도 않고 잠도 안 자. 오늘도 회사에 비실거리면서 갔어. 아침에 코피까지 쏟았다니까. 네 남편 게임도 싫어한다며. 근데 뭐 하느라 밤을 새? 혹시 너한테 차마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너네 요새 부부관계는 괜찮아? 아니 뭐 나쁠 건 없었지만 남편이 혼자 서재방에 늦게까지 있으니까 거의 각방 쓴 거나 다름없지. 뭔가 수상하다. 아니면 불법 도박?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남편이랑 대화를 해봐. 심상치 않어. 전 친구와의 통화로 걱정만 더 커졌어요.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퇴근하고 온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자기, 도대체 새벽까지 뭐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재훈아, 나 피곤해. 오늘은 일찍 자고 싶다. 해명하고 자라고. 당신 뭐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니야? 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뭐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회사에서 바뀐 것도 많고 경제 흐름도 요새 너무 유동적이라 그때그때 대처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해. 동기들도 다 위기의식 느끼고 열심히 한다고. 외국 자료 찾고 논문 읽느라 요새 밤 좀 샜어.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도 쫓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그런 거야? 공부하느라 그런 거면 안심이긴 하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지. 당신 안색도 안 좋고 코피도 자주 흘리고 아내 입장에서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아무리 공부할 게 많아도 잠은 몇 시간이라도 제대로 자.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근데 그렇게 치면 당신 이 일이 정말 적성이다. 당신 원래 공부 잘하잖아. 대신에 건강만 너무 상하지 않게 조심해. 알았지?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갔죠. 며칠 후 전 친구와 만났어요.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길래 전 웬만하면 결혼하라고 격려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영미 너 결혼 안 한다더니 남자친구는 또 언제 사귀었대? 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지 연애를 안 한다고 했니? 우리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자. 너무 배고파. 전 친구와 맛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는데 주택가에 있는 작은 가게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부촌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찾아가는 맛집이 인테리어도 멋지고 사진 찍기도 좋아서 데이트하기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넌 이런 데를 어떻게 다 알아? 데이트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나이도 있는데 분식집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데이트할 수 없잖아. 그 사람 취향이 좀 고상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주택가 안에 있나 보다. 집들이 엄청 좋아. 이 동네 유명하잖아. 고급 주택가 있는 걸로. 되게 근사하다, 그치? 나도 언제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집값 엄청 비싸겠지? 당연하지. 집들이 다 밖에서 봐도 멋있다. 부자 냄새? 그런 것도 나는 것 같고. 친구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어떤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어요. 다 아주머니들이었고 언뜻 보기에도 그 동네 사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 모여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막 가방을 휘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소리도 지르는 것 같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봤어요. 상황을 파악한 우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죠. 몰려있는 아줌마들이 어떤 남자 한 명을 사정없이 때리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게, 대낮부터 이런 동네에서. 양복 입은 남자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아줌마들의 욕과 매질을 다 받아내고 있었죠. 대체 뭔 잘못을 해서 벌건대 낮에 아줌마들한테 단체로 맞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 남자 한 명이 아줌마들 상대로 바람을 핀 건가 아니면 부동산 사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아파서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머, 채윤아. 저기 혹시 네 남편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지금 회사에 있는데. 여기 왜 있어? 말도 안 돼.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 저기 봐봐. 저 얼굴 보이지? 분명히 네 남편 같은데. 뭐? 친구의 말에 자세히 보니 정말 흠씬 맞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죠.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어요. 전 친구 바지가랑이를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보여? 저 사람 내 남편 조성훈 같아? 영미야, 나 눈 핀 거 아니지? 다시 한번 봐줘, 영미야. 아닐 거야. 우리 남편 아닐 거야. 저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친구에게 매달렸습니다. 친구는 다시 자세히 보더니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 남편 맞잖아. 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얼른 일어나. 아줌마들 말려야지. 제가 너무 얼이 빠져 있으니까 친구가 그 무리로 달려가 아줌마들을 말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잘못을 했어도 때리는 건 아니죠. 그만하시라고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친구 목소리에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아줌마들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아줌마들은 너무 흥분해서 제 옷을 막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지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아, 왜 이래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댁들은 갈 길 가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왜 이래요? 왜 때려요? 그만하세요. 영미야, 경찰에 신고해. 채윤아, 여보. 경찰 소리가 나오자 아줌마들은 물러섰고 남편이 절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줌마들한테 맞을 때보다 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털썩 그 자리에 쓰러지더라고요. 전 남편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줌마들한테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요.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려요.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그러자 아줌마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허이구, 이런 사기꾼을 남편이라고.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어쩔래?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날렸는 줄 알아? 다 물어내. 물어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좋은 대학 나와서 멀쩡하게 증권회사 다녀요. 아줌마들이 왜 우리 남편 때문에 돈을 날려요? 생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기가 차서.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내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만 당신 남편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연락처 사는 곳 다 알고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 마. 알았어? 그렇게 아주머니들은 가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남편은 제가 다려준 와이셔츠에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지금 행색은 완전 거지꼴이었어요. 와이셔츠 단추는 다 뜯겨나가고 머리는 까치집이 됐고요. 구두며 바지며 다 밟혀서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 하길래 그냥 가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친구마저 골목에서 멀어지고 나서야 전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당신 뭐야? 이게 뭐냐고. 조성훈, 내 남편 맞아?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뭐해?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맞고 있을 정도로 당신이 잘못한 게 뭐야?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길래 다 털어놔봐. 미안하다, 채윤아.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렸어요. 미안하다는 소리 같은 건 하지도 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당신, 내가 다 털어놓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 뭐? 당신 정말 죽을 죄라도 졌어? 왜 그래? 나 무서워 죽겠어. 내가 다 망쳤어. 다 망쳐버렸다고.
일단 일어나자.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 얼른. 저와 남편은 터덜터덜 도로까지 나왔습니다. 넋이 나간 제 모습에 고집거린 남편 행색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전 간신히 택시를 잡았고 우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거실에 앉은 남편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그리고 꺼낸 첫마디에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사실 그 회사 안 다녀. 다녀본 적도 없어. 단 한 번도. 무슨 소리야? 우리 당신 회사 앞에서 처음 만났어. 기억 안 나? 나 친구 만나다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당신 봤고 내가 말 시켰잖아. 그리고 당신 결혼 생활 6년 내내 아침에 출근했고 또 월급도 매달 줬잖아. 그거 회사 다녀서 번 돈 아니야. 뭐? 나 그 회사 직원 아니라고. 그 건물 지하에서 작게 문방구 운영해. 그리고 과외도 하고. 아까 마주쳤던 그 골목 있던 주택가에서 월급은 그렇게 만들어서 줬어. 말도 안 돼. 6년 내내? 증권회사 다닌 게 아니라 문방구 운영했다고? 과외까지 하면서?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다 사실이야. 문방구 수입이랑 과외 수입으로 회사 월급인 것처럼 너한테 준 거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전 제보를 꼬집고 뺨을 때려봤어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아프더라고요. 전 남편의 팔도 꼬집어 봤습니다. 아픈지 이마를 찡그리더라고요.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현실이지만 이런 악몽이 없었습니다. 전 침착하려 애를 썼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아야 했어요. 전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면서 추궁했습니다. 그럼 당신 서울대도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야, 채윤아. 나 그건 거짓말 안 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6년 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당신 이름도 국적도 다 가짜 아니야?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전 바닥에 엎어져 엉엉 울었어요.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얘기할게. 어떻게 된 건지 다 털어놓을게. 채윤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사기꾼인 거 꿈에도 몰랐어. 내가 거짓말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그것도 모르고 나 당신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 줄 알아? 가족, 친구들 다 자기 떠받들어주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고 그랬던 거 이제 어떡해? 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봐?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하냐고. 내 인생은 끝났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고. 결혼 6년째 남편은 애초에 직업을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권맨이 아니라 그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문구점을 운영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숨긴 채 저랑 결혼을 했고 증권사에 다니는 것만큼 돈을 갖다 줘야 했으니까 부자 동네 아이들 과외하면서 돈을 충당해 저한테 월급이라고 줬던 거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다 포기했는지 남편은 저한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뭐 했는지 궁금해했지? 나 코인 투자 때문에 밤샌 거였어. 뭐, 코인? 가상화폐 말하는 거야? 설마 그럼 아줌마들이 당신 때문에 돈 날려다는 것도 그거랑 관련 있어? 맞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현기증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상화폐 코인 때문에 밤새도록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코인이라는 게 인터넷 사이트 같은 사이버 공간에선 돈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가상 세계의 돈인데 이게 요새 가치가 엄청났어요. 그 코인 시장이 인터넷상에서 24시간 돌아가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들여다보느라 잠을 못 잔 거였습니다. 투자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혹시 다 날렸어? 골목에서 당신 때리던 그 아줌마들도 당신 때문에 손해봤어? 그런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거짓말에 투자 실패로 돈까지 다 잃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권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았어. 직원들 대부분 그런 정보에 빠삭했고 나한테 소액으로 투자해보라고 오래전부터 권했었어. 그래서 한 거였고
결과는 이렇게 됐어. 다 망해버렸어. 미안해, 채윤아. 누구야? 이름 대. 당신한테 코인하라고 부추긴 사람 이름 대라고. 내가 당장 그 회사 쫓아가서 책임지라고 할 거야. 나 가만히 못 있어. 그러면 안 돼. 정보는 줬지만 투자는 내가 했어. 선택은 내가 한 거라고.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 괴로워 미치겠다. 나도 죽고 싶어.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증권사 건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평소에 친분이 있던 그 회사 직원들을 만났대요. 증권맨들은 코인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도 투자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인 단톡방에 남편을 초대해 주겠다고 했대요. 거기서 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오간다면서 자기들이랑 같이 코인 투자를 해보자고 부추긴 거였습니다. 영민이 알죠? 걔 2달 전에 퇴사한 거 아세요? 코인으로 대박 쳐서 회사 나갔잖아요. 얼마나 대박을 쳤는데요? 자그마치 50억 벌었대요. 네? 50억이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들 난리 났어요. 회사 다녀서 뭐하냐? 코인 투자 우리도 해보자 해서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정보 주고받고 그러고 있어요. 영민 씨, 부럽네요. 50억이라니. 조사장님도 생각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들어와요.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해보면서 경험해보는 거 어때요? 근데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 회사 직원들만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난 자격도 없는데. 조사장님이 왜 자격이 없으세요? 우리 회사 지하 터줏대감이신데. 그냥 구멍가게 사장이죠 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사장님 문구점 갈 때마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문구백화점. 나중에 자식 낳으면 아버지 직업란에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백화점 사장님이라고. 요새 과정환경조사소에 아버지 직업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서요. 우리 땐 다 썼는데.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러 가서는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됐대요. 단톡방에 코인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가 올라오니까 그걸 사서 짭짤하게 수익을 거둔다는 얘기였습니다. 코인으로 소액을 버는 건 초보자들이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수익을 얻는다고 했대요. 결국 남편도 그 직원의 말에 홀려서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 거기서 얻은 정보로 조금씩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았어. 나 말고도 다 얼마씩은 벌었고 모두 희망적인 말만 했지.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커지더라.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지는 거야. 문방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코인 차트만 봤지. 10분, 20분 사이에도 차트가 요동을 치더라고. 오를 때는 또 끝없이 오르는 거야. 곧 대박을 칠 것 같았어. 그거 완전 도박이나 똑같네. 맞아. 비슷해. 근데 그때는 완전히 빠져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 남편은 이제 돈방석에 앉을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했죠. 과외를 가서도 그렇게 신이 나더래요. 눈치 빠른 아줌마들이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선생님, 우리 명석이가 선생님 덕분에 수학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수학은 선생님만 믿고 맡길게요. 명석이가 열심히 하니까 오르는 거죠. 제가 아니더라도 명석인 성적 올랐을 거예요. 참, 오늘 주스가 너무 신선하던데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세요? 다른 날은 간식 입에도 안 대시더니 오늘은 웬일로 싹 비우셨어요? 표정도 밝으시고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명석아, 다음 시간에 보자. 평소에 남편은 과외 학생 어머님들과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편이었는데 코인 투자로 재미를 보니까 신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학생 어머니들이 다 물어보는 거야.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끝까지 숨겼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흘리게 됐지. 사실 딱 한 분께는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과외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데 어머님들 사이에 비밀은 없더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 남편은 망설이다가 가장 오래 과외를 했던 집 그 학생 어머니에게 상승세를 탈 코인 종목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남편 말에 당장 코인을 샀고 실제로 수익을 보시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여러 엄마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정보통이었다는 거였죠. 그 어머님이 다른 분들께도 코인 정보를 알려주게 된 거였습니다. 덕분에 동네 아줌마들도 줄줄이 그걸 따라 산 거고요. 남편은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과외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남편을 엄청 반기더래요. 조 선생님, 우리 잔치라도 벌여야 할 판이에요. 네? 아이, 잔치라니요? 그때 조 선생님이 알려준 코인 종목으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짭짤하게 수입받잖아요. 아이, 명석 어머니, 그건 혼자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이, 주변에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이 좋은 정보를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이웃인데 한 동네에 오래 살아서 워낙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애들 학원 정보도 교환하고 건전한 사이랄까요? 우리 조 선생님도 내가 몇 군데 소개시켜 줬잖아요. 여기 사람들 다 믿을만 해요. 다 아시면서. 그래도 그런 정보는 혼자만 아시는 게 좋았을 텐데요. 제가 곤란하게 됐네요. 곤란하시긴요. 우리 아줌마들 사이에서 선생님은 신이에요, 신. 저기 우리가 섭섭치 않게 보답은 할 테니까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줘요. 알았죠, 선생님? 딱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더는 정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막음 단단히 시킬 테니까 나만 믿어요. 남편은 너무 찝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님들을 말릴 수가 없었대요. 그 후 남편은 그 채팅방에서 또 기가 막힌 정보를 알아냈고 이번엔 적금까지 깨서 그 코인을 대량으로 샀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투자한 건 나도 처음이었어. 확실할 거라고 직원들이 다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 적금이랑 다 깨서 3천만 원 넣었고, 그리고 정말 2, 3일 뒤에 그 종목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 진짜 하늘을 날 것 같더라. 나는 그 코인을 팔려고 했지. 그런데 단톡방에서 이틀만 더 기다리라고 더 오를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팔고 기다렸어. 그때 남편에게 과외받는 아줌마들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는 코인이 그만큼 올랐으니 팔아도 될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조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코인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니, 이런 고급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진짜 너무 용하네.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저도 확인했는데 수익 괜찮죠? 괜찮긴요. 아주 황송할 지경이죠. 그런데 이제 코인을 팔아도 될까요? 난 솔직히 이 정도 수익만 얻어도 대만족인데 말이에요. 다른 엄마들도 난리 났어요.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 이틀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틀씩이나요? 그 사이에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고 이틀만 딱 기다려보세요. 고마워요, 조 선생님. 아줌마들이 너무 고맙다면서 울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 선생님 과외비 덤으로 더 드리자고 했어요. 아마 이번 달 과외비 더 빵빵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이, 네? 아이, 그러실 것까지는. 약속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린 조 선생님만 믿어요. 남편은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까지 코인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틀은 더 미친 듯이 뛰어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러나 기대는 무참히 실패로 끝났다고 했어요. 이틀 뒤에 그 코인 완전히 바닥쳤어. 3천만 원이 휴지 조각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 돌아버릴 것 같았어. 그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은 뭐래?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뭘 믿고 그 코인에 투자하라고 했던 거야? 그것도 내가 속았어. 난 그 채팅방에 전문가가 있어서 투자 유도하는 줄 알았어. 정보도 믿을 만한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런데 아니었어. 처음에 코인 올랐던 것도 운이 좋아 그랬던 것뿐이었어. 남편은 정말 억울해했습니다. 애초에 그 직원 말만 믿고 채팅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바보처럼 그 말을 다 믿었다고요. 나중에 코인 폭락하고 그 채팅방은 없어졌대요.
회사 건물에서 마주쳐도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요. 남편은 과외 학생 어머니들한테 그 정보를 흘리게 된 걸 정말 후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 멍청이야. 아는 사람들끼리 어설픈 정보나 교환하는 곳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어. 그 아줌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난리 났던 거야. 내가 잃은 돈만으로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줌마들이 날 죽일 듯이 욕하고 때리더라. 살아남은 게 용하지. 옛날 같으면 나 돌팔매질 당해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남편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골목에서 당한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치욕은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업자득이라면서 체념하는 표정이었죠. 미치겠다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전 말해보라고 했죠. 그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면서 당신 팼는지 다 말해보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을 저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은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방황하다가 일단 그 동네로 갔대요. 그리고 명석 학생 어머니랑 마주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니 조 선생님, 이틀 기다리래서 그대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책임져요. 내가 돈을 얼마나 잃은 줄 알아요? 저도 피해 많이 봤어요. 아무튼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내가 이번에 과외비도 얼마나 많이 들였어요. 그거 다 토해내요. 과외비에다가 내가 잃은 돈까지 다 토해내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뭐라고 이 사기꾼아? 우리 아줌마들 단체로 열받았어. 아니 화병이 다 날 지경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돈을 투자하래? 우리 돈 내놔. 우리 돈 내놓으라고. 곧 다른 어머님들도 다 몰려왔고 남편은 벌건대낮에 아줌마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었던 거였어요. 으이구 인간아. 그러게 왜 그랬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는 왜 하라고 해서 그런 꼴을 당해. 왜?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나도 내가 정말 싫다. 살면서 그렇게 좌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우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전 그때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고 그 증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죠. 거기가 되게 유명한 거리에다가 광장이 있는 곳이라서 약속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친구가 그날따라 늦더라고요. 퇴근 시간이라 증권회사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성훈 씨를 처음 봤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 전 그때 믿게 됐습니다. 남편은 사실 되게 잘생겼어요. 얼굴도 갸름하고 눈도 크고요. 안경을 써서 되게 지적으로 보였죠. 셔츠에 바지만 입었을 뿐인데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에 그 회사에서 지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고 전 아무런 의심 없이 반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남자한테 먼저 말을 걸어봤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대사를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요. 저기 잠시만요.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서 방송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방송국이요? 그때 남편은 저한테 방송국으로 가는 길을 정말 잘 알려줬습니다.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너무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전 또 한 번 반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 시간쯤에 증권사 앞에 또 갔어요. 그리고 성훈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 며칠간 처음 본 그 사람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잠도 잘 못 잤거든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늘 남자 쪽에서 먼저 다가와 사귀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더 몸이 달았습니다. 이 남자 제 이상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알아보니까 그 증권사 다니려면 학벌도 좋아야 하더라고요. 지적이고 잘생긴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죠. 전 또 증권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역시나 비슷한 시간에 성훈 씨가 나오더라고요. 전 우연히 지나치는 척하면서 성훈 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길 물어보신 분? 네, 맞아요. 그때 너무 잘 알려주셔서 일 잘 봤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제가 차 한 잔 사도 될까요? 제가 뭐 큰일 한 것도 아닌데 차까지 얻어 마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랑 차 한 잔 마셔요. 잠깐 시간 되시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성훈 씨한테 전 완전히 반했고 제 명랑하고 밝은 모습에 성훈 씨도 마음을 열게 됐죠. 그때 제가 한 질문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 회사 들어가기 어렵다던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뭐 그렇죠. 열심히 했죠. 취업이 쉽지 않으니까요. 전 학창 시절 때 놀았던 게 조금 후회되는데 성훈 씨는 원 없이 공부했겠어요. 공부가 취미이자 특기고 놀이였죠. 놀이요? 에이, 그건 좀 심했다. 어떻게 공부가 재미있어요. 전 재미있더라고요, 공부가. 진심이에요. 하니까 잘 되게 되고, 잘하게 되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울대도 가게 됐죠. 전 진짜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았는데 진짜 신기하다. 철없이 웃던 제가 생각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전 성훈 씨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당신 사기꾼 맞네.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속일 수 있어? 연애부터 결혼까지 당신이랑 안 지 7년이야, 7년. 나도 괴로웠어. 어떻게든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채윤이 네가 너무 좋아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짓말이 커졌어. 네가 실망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라 문방구 운영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뭐라고? 좋아서 말할 기회를 놓쳤다고? 좋아하는 마음을 사람 속이는데 이용하는 게 말이 돼? 정말 너무 실망이다.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온 이혼 소리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고 자기 사기꾼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한테 애걸복걸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채훈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 가난한 거 너도 알잖아. 나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독하게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어. 그런데 학비랑 내 생활비 버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것뿐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오랫동안 투병 생활 하셨잖아. 아버지 병원비랑 어머니 생활비까지 내가 감당하려니까 제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사실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학교 다닐 때도 성훈 씨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다 책임져야 했던 것도 맞고요. 그러나 전 남편이 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휴학을 하고 또 복학을 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고 보니까 나이가 들었고 취업 시기를 놓친 거야. 원하는 기업은 다 떨어졌고 중소기업도 나이 때문에 서류에서 탈락하고 나중에 다 포기하게 되더라. 귀농을 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친척분이 연락을 주셨어. 우리 사정 아시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던 문방구를 넘겨주신 거야. 그거라도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지금 구구절절 옛날 얘기하면 뭐해? 그러면 뭐가 달라져? 널 속였다는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채훈아, 내 사정을 봐달라고는 안 할게. 그런데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어. 입이 안 떨어졌고 너한테 멋있는 남편이고 싶었고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미안하다 정말.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제 마음도 약해져만 갔어요. 남편의 아픈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하고도 간절한 호소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혼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훈 씨가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말 같지가 않고 다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은 간절하게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열심히 노력해서 번듯한 직업 가져볼게. 포기하지 않을게. 어떻게든 노력할게. 채훈아, 제발 이혼하겠다고 하지 마. 제발. 나도 너무 괴로워. 너까지 나 떠나면 그땐 정말 살 이유가 없을 거야. 그만해.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당신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전 냉정한 목소리로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시려웠어요. 남편은 자기 능력에 비해 받쳐주는 배경이 너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남편한텐 상처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솔직히 이번 일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장 다닌다는 거 간판처럼 자랑거리로 삼았을 뿐 남편이 어떻게 일하고 뭐가 힘든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애를 썼을지 그게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와이셔츠 다리는 걸 좋아했어요. 철마다 남편 양복도 새로 사줬고요. 그걸 입고 출근하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모르게 월급 채우려고 문방구 운영하고 남는 시간에 과외하고 그랬을 남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제 마음도 덩달아 아파왔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골목에서 남편이 맞고 있을 때 함께 있던 친구였죠. 전 울면서 그 친구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친구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거짓말은 나쁘지만 자기 잘못 시인하고 싹싹 빌었다면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6년이나 같이 살았고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도박이나 바람 폭력을 썼다면 바로 이혼하는 게 맞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용서를 빈다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때? 결혼도 안 해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우습지만 어쩐지 아까 맡고 있던 네 남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려. 너무 불쌍하더라. 화는 나겠지만 네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친구와 통화를 하고 전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너무 배우자한테만 바란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사실 때문에 남편도 답답했을 것 같았어요. 전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살갑지 못한 며느리였죠. 도대체 결혼하고 내가 한 게 뭔가 그런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을 때까지 전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고민을 거듭했죠. 그리고 새벽 1시가 다 되었을 때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낮에 입었던 옷 그대로 소파 위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죠.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 잠에서 깬 남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그새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잖아.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응, 그동안 당신한테 기대하는 것도 많고 나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이혼하자는 말 취소할게. 미안해 여보, 진심이야. 재훈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그렇게 오랫동안 널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한테 정말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나 봐.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솔직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았어. 앞으로는 진실한 모습 보여줄게. 맹세해. 나 믿어줄 수 있어? 6년 동안 당신도 고생 많았겠다 싶어. 나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댔을 거 아니야. 양복 입고 나가면서 당신 마음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 여보, 채훈아.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제 목덜미로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남편을 꽉 안아줬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한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달라지려고.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기대기만 했던 것 같아. 나도 뭐라도 해볼 거야.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잃은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투자한 돈을 잃긴 했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아깝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돈보다 더 큰 걸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난 후에 들더라고요. 그때 그 일은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친정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남편이 만신창이가 될 것 같았어요. 대신에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거 지키라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겠다는 약속, 노력하겠다는 약속, 꼭 지킨다면 이 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뿐이라고 나중에는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외 학생들 어머님들께는 도의적으로
얼마 정도는 드리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선생과 학부모로 만난 인연을 잘 마무리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 그 이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게 자랑도 아니고 남편한테만 뭘 바라고 기대한 게 많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코인 폭락에 큰돈을 잃어본 걸 경험 삼아 경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학원에 진학하더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주식시장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정보에 휘둘려 큰돈을 잃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은 있었는지 남편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처음 만날 때처럼 남편은 증권사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죠. 자기야! 재훈아, 많이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저희는 만나서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전 은근슬쩍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 여기서 내가 처음 말 걸었을 때 깜짝 놀랐지? 너무 미인이 말 걸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안 그랬어? 그렇지. 사실 그런 적 몇 번 있긴 했지만 나한테 말 걸었던 여자 중에서 네가 제일 예뻤어. 뭐라고? 여태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 진짜야? 말 걸었던 여자 몇 명이었어? 빨리 말해. 아니야, 뻥이야. 농담이라고, 재훈아. 남편은 이제 증권사 지하 문구 백화점 사장님이 아니고 여의도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는 진짜 증권맨이 됐어요. 저도 그때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쑥날쑥하지만 어떤 달에는 남편보다 더 벌 때도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가 봅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신이 가르쳐준 학생들 다 좋은 대학 갔대? 중간에 과외 그만둬서 수학 점수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 명석 어머니한테 나중에 연락 왔어. 다행히 과외 학생 어머님들과도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남편에게 한번 기회를 주라던 친구는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가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면 문제겠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눈 감아주지 못하면 그게 부부겠니? 어쭈, 이제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 이거지? 결혼 한 30년 된 사람처럼 얘기한다. 이제서야 얘기지만 나 진짜 너 부러웠어. 네가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살 줄 몰랐거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성적도 안 좋던 애가 남편 잘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가끔은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나더라. 근데 살다 보니까 알겠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정말 그렇지? 그래도 난 다시 학교 다닐 대로 갈 수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할래. 얼른 타임머신 개발됐으면 좋겠다. 다시 교복 입고 학교 다니게. 다시 학교를 다닐 수만 있다면 전 눈에 불을 켜고 공부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 낭만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결혼은 제비뽑기와 같다고요. 결혼이 제비뽑기라면 전 성공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 만나 큰 고비를 넘기고 잘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는 예쁜 아기를 낳고 싶어 노력 중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 탓에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하고 생계에 매달려 살아야 했던 남편이 지금은 꿈을 이뤄 증권맨이 되었다니 그 의지 또한 참 대단하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내를 속였던 건 좀 너무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신다니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